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가전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저가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론서를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가전 종합에 가입 가능한 상품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렇게 총 4가지 4가지 품목만, 되게 적죠? 4가지 사과, 배, 단감, 떫은감만 저가전 위험에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저가라는 게 뭐냐? 이 저가라는 게 뭐 알맞은 크기의 과시만을 남기고 뭐 해거리를 방지하기도 하고, 알맞은 크기의 과시만을 남기고 뭐 나머지는 다 따버리는 행위라고 이론서에 서술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놓은 내용도 비슷해요. 뭐 과일 재배 과정에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 없는 열매를 솎아내는 작업, 뭐 영양분 분산을 방지하고 더 크고 질 좋은 열매를 얻는 데 도움을 준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적과라는 게 뭐냐면, 이 한 가지에 이렇게 맺어 있는 과실에, 이 한 가지에 이렇게 달려 있는 과실 중에서 가장 상품성이 좋은 과실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따버리는 거예요. 왜 따버리냐면, 영양분이 이렇게 분산이 되겠죠. 적과라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영양분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질 안 좋은 과실들에게도 영양분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따버리고 가장 상품성이 좋은 과실만을 집중적으로 키운다. 이걸 위해서 실시하는 작업이 적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적과전 종합위험이라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적과라는 작업을 실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적과를 실시하기 전, 여기가 이제 보험 가입 시기겠죠. 여기가 보험이 끝나는 보험 종기. 그럼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적과라는 작업을 실시하기 전까지가 적과 전이에요. 그리고 적과를 마치고 나서부터 보험 종기까지가 적과 후. 그러면 적과 전 종합이라는데 이게 뭐냐? 적과 전에는 종합 위험을 보장한다. 적과 후에는 7가지 특정 위험만 보장한다. 이래서 적과전 종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적과전의 종합위험을 보장하는데, 이 종합위험이라는 건 다 아시죠? 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해가지고 거의 뭐 농지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해를 다 보장해주는 게 종합위험 보장인데, 7가지 특정 위험은 뭐냐? 요거는 적과 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 동상해, 일소. 적과 후에는 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거를 전부 다 보장해주는 종합위험 보장이 아니라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 동상해, 일소, 이렇게 7가지 특정 위험만 보장해주는 거예요. 적과 후에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오늘 배우는 게 적과 전이잖아요. 적과 전에 보장되는 보험금은 착과 감소 보험금이다. 적과 후는 뭐야? 적과 후는 왜 이게 나오죠? 과실 손해 보험금이다.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이 이 적과 전을 보장해주는 착과 감소 보험금 요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적과전 종합에서 보장하는 착과 감소 보험금이다.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적어놨는데,
뭐 생육 시기별 현지 조사 종류라고 해서 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리고 뭐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 낙엽률 조사, 고사나무 조사 요렇게 실시한다. 이거 뭐 좀 알아두시면 뭐 좋은 내용이고, 감소된 이 양을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 감소라는 게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착과수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평년 착과수가 뭐냐면 그 해당 특정 농지가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근 5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보험 가입하는 그 해에 예상되는 착과량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상 착과량이죠. 예상 착과수. 그리고 실측 착과수가 있어요. 이 실측 착과수가 뭐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적과라는 그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적과를 하고 나면은 손해평가사들이 거의 바로 투입이 돼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는 걸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요게 실측 착과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적과 후 착과수. 그러면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차감한 값이 착과 감소 과실수거든요. 요렇게만 끝나면 굉장히 간단하죠. 요렇게만 끝나면은 적과 전에 착과 감소 보험금은 아주 쉽게 그냥 구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뭐 시기별 현지조사 종류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만 적과전 착과 감소 보험금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제가 아까 착과 감소 보험금이 착과 감소 과실수가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로 구한다고 했잖아요. 적과전 종합위험이라는 보험 상품의 보통 약관은 적과 전에 종합위험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건데, 종합위험이라는 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렇게 모든 재해를 보장해주는 게 종합위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특약이 하나 존재해요. 적과 전에. 그게 뭐냐? 5종 한정 특약. 5종 한정 특약, 그러니까 특별 약관이죠. 5종 한정 특약에 설명하다가 끊겼는데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적과전 종합위험은 보통 약관으로 종합위험을 적과전에 보장을 해주는데, 여기에 적과전에 특약이 하나 있다. 특별 약관이 하나 존재한다. 그게 적과전 5종 한정 특별 약관, 이게 줄여서 5종 한정 특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5종 한정 특약이 뭐냐? 일단 5종 한정에서 보장해주는 재해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이렇게 총 5가지예요. 이 5가지 재해만 보장해준다고 해서 5종 한정 특약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가입을 하냐? 내가 농사 짓는 그 농지가 있는 지역은 뭐 동상해나 냉해나 뭐 폭염 뭐 이런, 그리고 뭐 산짐승들이 내려와가지고 피해를 주는 뭐 조수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발생을 안 해요. 이런 발생을 안 하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종합위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종합위험 보장 필요 없고 그냥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이렇게 5가지 재해만 그냥 보장을 받겠다. 그 대신에 보험료 할인을 해줘라 해가지고 가입하는 게 5종 한정 특약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는 적과전 종합에 가입했을 때는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빼주면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이 해줄 수는 없죠. 그럼 이거는 모든 재해를 다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차감한 값을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해주면은 이 외의 재해도 다 보장해 주는 상황이 되겠죠. 이거 제외한 다른 재해도 보장해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5종 한정 특약은 착과 감소 과실수를 좀 다르게 산정합니다. 여기에 약간 디테일이 들어가요.
그걸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자, 다시 한번. 자, 그러면은 여기 적과전 과수사종 보험금 산정 구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적과전 종합. 적과전 종합에 가입한 후 농지 전체 피해. 그리고 또 하나는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적과전 종합 가입은 했는데 조수의 화재로 농지 일부만 피해를 받았을 때. 이게 적과전을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분류에 따라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적과 종료 전 착과 감소 보험금 계산 해가지고 뭐 착과 감소량, 미보상 감수량, 자기 부담 감수량, 가입 금액, 보장 수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착과 감수량이라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통해 가지고 구해내야 되는 값이고, 미보상 감수량이나 자기 부담 감수량은 뭐 주어진 수치로 인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입 금액 같은 경우도 주어지는 값이고, 보장 수준도 50, 70% 주어지죠. 그럼 우리가 저번에 제가 간략하게 뭐 강의 계획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드린 내용이 이 내용인데, 착과 감소량을 알아야 되니까 이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 착과 감소량이라는 건 착과 감소 과실수에서 가입 과정을 곱해준 값이다. 이 개수에다가 무게를 곱해버리면 무게 그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입 과정이야 주어지는 값이고, 또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알아야 되는 부분은 착과 감소 과실수다. 그럼 착과 감소 과실수가 뭐냐? 제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세 가지 분류에 따라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계산식이 달라진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종합에 가입하고 농지 전체 피해 시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차감해주면 그게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됩니다. 그런데 5종 한정 특약이나 적과전 종합에 가입했는데 화재나 조쇠로 인해 농지 일부만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게 돼요. 이 민이라는 건 뭐 가장 작은, 둘 중에 작은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값 중에 작은 값.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는 뭐 이거랑 같은 내용인 거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이게 또 처음 등장하는 내용인데,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뭐냐? 여기 밑에다 자세하게 적어놨죠. 자연재해 조수의 일부 피해 종합 가입 시, 이거 말씀드린 거고, 요 내용이죠. 적과전 종합에 가입하고 조수의 화재로 농지 일부만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게 왜 농지 전체 피해를 입었을 때와 왜 다르게 계산을 하냐? 보통의 자연재해라 하면 뭐 태풍, 뭐 집중호우, 우박 뭐 이런 것들이 농지에 발생을 했다고 했을 때 농지 한 부분만 피해를 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봐도 되는데, 화재나 조수에는 다르죠. 화재는 뭐 나무 몇 그루만 탈 수도 있는 거고, 조수해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나무 몇 그루만 이렇게 뭐 땅을 파헤친다든지 뭐 해가지고 나무를 갉아먹는다든지 해가지고 몇 그루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다르게 분류를 한다.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좀 다르게 분류한다. 명심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종합에 가입해서 화재, 조수해로 일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나가서 어떤 조사를 하냐면, 요거를 좀 빼서 설명을 드리면, 고사조수, 수확, 불능조수, 일부 피해 조수, 요 값들을 조사를 해요. 이 화재나 조수해로 일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평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피해로 인해서 나무가 얼만큼 죽었는지, 그리고 이 피해로 인해서 얼마나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 피해로 인해서 얼마나 그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가 생겼는지 요 개수들을 다 조사를 해요. 이게 몇 주, 이게 몇 주, 이게 몇 주.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해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요게 피해율이 나오겠죠. 이 값을 최대 인정 피해율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 이런 피해들이 적과 전 기간 동안에 수차례 발생을 했다. 그럼 이걸 다 누적을 해가지고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다 누적해가지고 나무 피해율을 구한 다음에 이걸 최대 인정 피해율로 해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산정한다.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정리를 싹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5종 한정 특약에서 최대 인정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최대 인정 피해율은 아래 값 중 가장 큰 값이다. 나무 피해율, 유과 타박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이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은 단감, 떫은 감만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 중에 가장 큰 값을 최대 인정 피해율로 하는데, 먼저 유과 타박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뭐 그 해당 농지의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좀 선정을 한 다음에 그 표본 주수에서 우박으로 인해서 유가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 그거를 비율로 이제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정상 유가 플러스 피해 유가 나누기 피해 유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피해 유가를 정상 유가 더하기 피해 유가 수로 나눠준 값이 유가 타박률이에요. 이거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요것도 이제 이론서를 보면은 되게 뭐 수치들이 좀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요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이거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은 단감이랑 떫은 감이 좀 차이가 있어요. 단감은 1.011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요렇게 해서 구하는 게 뭐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낙엽 인정 피해율이고요. 떫은 감은 0.9662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703 요렇게 해서 구하거든요. 이게 단감의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할 때는 요 산식을 쓰고, 떫은 감의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할 때는 요 산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낙엽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떨어진 낙엽의 비율이에요. 떨어진 낙엽의 비율. 그렇기 때문에 착엽수 더하기 낙엽수 분의 낙엽수, 요게 되겠죠. 그리고 좀 종종 이 수치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수치는 예를 들어서 낙엽률이 뭐 한 1%라고 했을 때 이 보정해주는 값이에요. 낙엽이 뭐 하나가 떨어졌을 때 그 열매가 그 낙엽이 떨어짐으로써 과실이 피해를 받는 비율은 1 대비 1.0115 정도 된다. 그리고 이거 단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좀 차감이 되거든요. 그거를 보정해주기 위한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떫은 감 같은 경우는 단감에 비해서 낙엽의 피해를 좀 덜 받는 품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경과 일수에 따른 뭐 피해가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떫은 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다. 유가 타박률하고 낙엽 인정 피해율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구하는 거. 근데 이거를 낙엽 인정 피해율 같은 경우는 요런 값들을 좀 외워야 되죠. 경과 일수라는 거는 6월 1일부터 낙엽 피해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 유가 타박률이랑 낙엽 인정 피해율은 굉장히 간단한 축에 속해요. 간단한 편에 속한다. 유가 타박률 같은 경우는 뭐 피해 유가를 뭐 정상 유가 더하기 피해 유가로 나눠주면은 뭐 유가 타박률은 금방 구할 수 있는 거고, 낙엽 인정 피해율은 다만 우리가 낙엽률을 구해서 이 단감이나 떫은 감의 구분지어 해당 공식에 넣어줘서 계산을 해야 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해되셨죠? 낙엽률이랑 유가 타박률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구하고 끝이 아니에요. 이건 낙엽 인정 피해율이나 유가 타박률, 나무 피해율을 구해서 이 중에 가장 큰 값을 최대 인정 피해율로 구해서 이 아래 이 세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최대 인정 피해율로 정해서 이 값을 평균 착과수에 곱해줘서
정작 중요한 거는 요거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거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여기 뭐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랑 뭐 유가 타박률을 어떻게 구하고 나무 피해율을 어떻게 구하고 여기에 섞여 있는 세세한 과정들을 외우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이 값들을 구해서 정작 우리가 필요한 거는 차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값들을 구한다. 이것까지 전부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연결을 지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이제 나무 피해율인데 나무 피해율은 잠깐만 저기 나무 피해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용어의 정리라고 용어의 정리가 자, 그 5종 한정 특이하게 나무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잠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미리 좀 보여드리면 여기 유실서부터 이 소실까지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실이라는 건 나무가 과수원 내에서 그 심어져 있는 그 나무 위치에서 벗어나 이렇게 그냥 뿌리가 뽑혀서 다른 데로 이동한 상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실이라는 건 뭐 바람이 많이 불었다든지 어떤 보장하는 재해로 엄청나게 큰 피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나무가 뽑혀서 어디론가 이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매몰은 말 그대로 그냥 뭐 나무가 토사 및 산사태 등으로 주간부의 30% 이상이 묻힌 상태.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이게 주간부라는 게 나무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게 한 30%라고 했을 때 한 요 정도까지 그냥 그 토사물에 의해서 다 묻힌 상태. 요거를 매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복은 나무가 45도 이상 기울어지거나 넘어진 상태. 절단, 나무의 주간부가 분리되거나 전체 주지 등의 3분의 2 이상이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이게 나무 기둥이 아예 그냥 줄기가 날아갔거나 이 과실들이 맺히는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싹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3분의 2 이상이. 그러면은 이게 뭐 수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이 절단 2분의 1은 절단까지는 아닌데 절단 비슷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나무 주간부가 분리되거나 전체 주지 등의 뭐 2분의 1 이상이 분리된 상태. 요거보다는 좀 피해가 덜한 상태긴 한데 요걸 절단 2분의 1이라고 한다. 자, 침수는 나무에 달린 과실이 물에 잠긴 상태. 그러니까 나무가 뭐 이렇게 있고 뭐 여기에 뭐 과실들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과실들이 사과들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건데 여기가 이제 물에 잠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소실이라는 건 화재로 인하여 나무의 3분의 2 이상이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불에 타는 거죠. 불에 타가지고 나무의 3분의 2 이상이 다 타버리는 거. 소실 2분의 1은 이제 뭐 요거보다는 좀 피해가 덜한 상태겠죠. 2분의 1 이상이 사라지는 것. 화재로 인해서 나무 반이 그냥 날아가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를 왜 먼저 보여주냐? 그 이유가 요 내용들이 유실, 매몰, 절단 2분의 1. 그러니까 5종 한정 특약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나무 피해가 유실, 매몰, 도복,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침수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5종 한정 특약의 가입권에서 나무 피해율 조사를 나갔을 때에는 뭐 고사라든지 수학불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나가서 요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유실이 몇 주고 매몰이 몇 주고 도복이 몇 주 발생했고 절단이 몇 주 발생했고 소실이 몇 주 발생했고 침수가 몇 주 발생했고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수 주수를 제외하고는 그냥 그 나무의 그 개체수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가 뭐 몇 그루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지 그 숫자만 파악하면 되는 거고 침수 주수는 약간 달라요. 침수 주수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과실이 얼만큼 물에 잠겼느냐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과실이 뭐 요렇게 뭐 과실이 상하로 막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상하로 사과가. 근데 과실이 뭐 물이 이만큼 잠겼어. 그럼 이 위에 있는 과실들은 멀쩡하잖아요. 이 잠긴 과실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침수 주수는 약간 계산하는 게 달라요.
침수 주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일단 과실 침수율이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과실 침수율. 과실 침수율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착과수 분의 침수 착과수예요. 그러니까 침수가 당한 나무, 물이 찬 나무를 조사를 했을 때 과실이 얼만큼 같이 물에 잠겼느냐, 이 비율을 뜻하는 게 과실 침수율이다. 그러면 침수 주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서 이제 침수 주수는 과실 침수율에 침수 피해 입은 나무수를 곱해주면 침수 주수가 된다. 진정한 침수 주수가 요렇게 해서 구해진다. 그러면은 나무 피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5종 한정 특약에서 나무 피해율은 유실이 몇 개인지, 매몰이 몇 개인지, 도복이 몇 개인지, 절단이 몇 개인지, 소실이 몇 개인지, 침수 주수가 몇 개인지 이 값들을 더해서 합산해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나무 피해율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 뭐 나무 피해 유가타박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이것만 깨우치고 나면은 적과 전 착과 감소 보험금은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가 있다. 명심하시고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자, 적과 종료 전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공식은 착과 감소량의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 자기 부담 감소량도 차감을 해서 나온 값을 가입 금액과 이 주어진 값이에요. 이거는 주어지는 값. 보장 수준도 주어지는 값이에요. 50에서 70%. 보장 수준을 곱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값은 이 착과 감소량이다. 착과 감소량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 착과 감소량이라는 건 착과 감소 과실수의 가입 과중을 곱하는 값이다. 이거는 뭐 간단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핵심 포인트죠. 착과 감소 과실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제가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적과전 종합에 가입했는데 종합인데 농지 전체 피해.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착과 감소 과실수를 이때에는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빼줘서 구한다. 단순하게. 이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자, 그럼 두 번째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적과전 종합에 가입은 했지만 조수의 화재로 농지 일부만 피해를 입었을 때, 요때는 이제 이거랑 구분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적과전에 특약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 특약이라는 거는 내가 종합위험을 보장받기는 좀 부담스럽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이렇게 5가지 재해만 보장을 받겠다 해서 가입하는 게 적과전 5종 한정 특약이다. 이 특약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모든 재해를 다 보장받는 게 아니라 5종에 관련된 재해만 보장이 받기 때문에 그 5종에 관련된 재해로 인한 피해만 특정지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게 약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자, 그러면은 적과전 종합에 가입해서 농지 전체 피해를 입었을 때는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차감해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한다 그랬는데 5종 한정 특약이나 적과전 종합에 가입했지만 일부 피해, 조수의 화재로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두 값 중 작은 값, 민, 평착, 마이너스 적착.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이 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예요. 그러니까 5종 특약이나 조수의 화재로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평착에서 적착을 뺀 값과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을 한 값 중 작은 값을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한다. 여기까지 이제 완벽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구분이 되면은 산식이야 뭐 금방 문제 몇 개 풀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무조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뭐 적과전 종합이야 평착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한다 그랬고 이거는 뭐 간단하고, 이 평년 착과수는 주어지는 값이고요. 적과 후 착과수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표본 주당 착과수. 이거 굉장히 쉽죠. 이것도 굉장히 적과 후 착과수도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에 가입해서 뭐 자연재해 발생해서 농지 전체로 피해를 입었는데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정말 감사한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저가 전 차가 감소 보험금 구하는 중에 가장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감사해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저가 전 종합에 가입했지만 내가 뭐 화재나 조수해로 인해서 농지 일부만 피해를 받았다. 또 내가 저가 전 종합을 가입하기에는 좀 보험료 부담이 돼서 5종 한정 특약만 가입을 했다. 그랬을 때에는 그 피해를 특정하기 위해서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차가 감소 과실수를 구한다. 자, 그러면은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은 뭐냐? 화재나 조수해로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의 최대 인정 피해율은 고사주수, 고사, 수학불능, 그리고 일부 피해, 일부 피해 주수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준 값, 요것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요거 같은 경우도 뭐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가 뭐 피해 입은 주수가 얼마가 생겼는데 또 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조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또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나무들을 다 더 누적해가지고 합산해 좀 주시면 돼요.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5종 한정 특약시, 5종 한정 특약은 또 요거랑 좀 달라요. 나무 피해율 제가 뭐라 했어요? 유실, 매물, 도복, 절단, 소실, 침수, 이렇게 있다 그랬죠? 뭐 유실이라는 거, 매몰이라는 거, 도복이라는 거, 절단이라는 거, 소실이라는 거, 침수라는 거 다 개념을 설명드렸고,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해서 내가 그 보장하는 재해로 나무 피해를 입었을 때 나가서 손해평가사들이 조사하는 게 유실은 몇 주 발생했고, 매몰은 몇 주 발생했고, 도복은 몇 주 발생했고, 절단은 몇 주 발생했고, 소실은 몇 주 발생했고, 이럴 걸 이제 다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조사를 하지만 침수는 좀 다르다 그랬어요. 침수는 침수 조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침수 피해 입은 나무수 곱하기 과실 침수율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침수율을 구하는데,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수는 그냥 육관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물에 잠긴 나무들 수예요. 근데 과실 침수율은 다르다 그랬죠. 과실 침수율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뭐 사방으로 과실이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상단에 달린 과실들은 침수 피해를 좀 입기가 힘든 위치고, 이 하단부에 있는 과실들은 침수 피해가 온다 그러면 쉽게 물에 잠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이 잠겼다 했을 때 이 전체 착과수 분의 침수 착과수, 요게 과실 침수율이다. 이해가셨죠? 자, 나무 피해율까지 됐어요. 육아 타박률도 제가 굉장히 쉽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육아 타박률은 전체 육아 중에 피해 육아가 얼마인가, 전체 육아 중에 피해 육아가 얼마인가, 요게 육아 타박률이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은 단감, 떫은 감만 대상으로 한다. 단감일 때는 1.011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이렇게 해서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고, 떫은 감 같은 경우는 0.9662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703, 이렇게 해서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한다. 단감이랑 떫은 감은 좀 차이가 있다. 이 개수에서 또 차이가 나는 게, 이 상수값들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게, 단감이랑 떫은 감은 낙엽 피해로 인해서 과실까지 피해를 당하는 그 저항성,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낙엽률에 의해서 그 과실까지 피해를 입을 그 민감한 정도가 단감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경과일수는 뭐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렇게 해서 구해진 그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된다. 이해 가셨죠? 그럼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을 평균 착과수에 곱해주면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된다.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뭐예요? 이게 바로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바로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또 뭐랑 비교를 한다? 평년 착과수와 저가 후 착과수의 마이너스한 값. 평년 착과수에서 저가 후 착과수를 뺀 값과 비교를 해서 작은 값을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한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은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했으면은 이 착과 감소 과실수에 가입 과정을 곱하면은 착과 감소량이 되는 거고, 이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소량을 빼주고 자기부담 감소량을 빼줘서 이 값을 가입 금액을 곱하고 보장 수준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적과전 착과 감소 보험금이 된다. 자, 다 정리됐습니다. 적가 후 착과수는 뭐 조사 대상 주수, 이게 뭐 이론서에는 뭐 품수재,
품수제로 구분지어서 뭐 품수제 조사 대상 주수, 품수제의 뭐 표본 주당 착과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냥 품종이 뭐 한 2개, 3개 나눠져 있다. 그러면 그 품종별로 구분지어 가지고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고 그 품종별로 표본 주당 착과수는 몇 주고 이러면은 저가 후 착과수가 딱딱딱 3개 나오겠죠? 그럼 이 3개를 더해준 값이 저가 후 착과수가 된다. 미보상 감수량도 굉장히 쉬워요.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건 미보상이라는 건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보상을 왜 안 해주겠어요? 보장하는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주겠죠. 그리고 미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미보상 비율이라는 건 손해평가사들이 이제 현지 조사를 나갔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관리를 안 하시는 거, 뭐 제초 작업도 안 하고, 뭐 비료도 안 뿌리고, 농약도 안 치고, 뭐 관리도 안 하고, 농지 관리도 안 하고, 이랬을 경우에 그 농지의 손해평가사들이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게 미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미보상 비율과 미보상 주수로 미보상 감소량을 구한다. 야, 그러니까 미보상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 착과 감소 과실수.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착과 감소 과실수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 값에다가 주당 평년 수확량, 이 주당 평년 수확량이라는 건 평년 수확량을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준 값이에요. 뭐 이건 금방 구하죠. 이거 다 주어지는 값이니까. 여기에다가 미보상 주수를 곱해줘서 이 두 값을 더해주면 미보상 감소량이 된다. 이해 가시죠? 착과 감소 과실수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미보상 비율이라는 건 뭐다? 내가 이거를 이게 피해를 받은 착과가 감소된 과실수의 그 숫자지만 네가 너무 농지를 개판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만큼 차감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당 평년 수확량의 미보상 주수, 미보상 주수도 미보상 주수라는 게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나무 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5종 한정 특약으로 예를 들면은 5종 한정 특약에 보상해주는 재해가 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이렇게 5가지를 보장해주는데 이 5가지 재해 보장해주는 재해 외의 재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수해, 조수해, 그리고 뭐 동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다른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나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은 미보상 주수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준 값이 미보상 감소량이 된다. 이 미보상 감소량은 뭐다?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 착과 감소량에서 차감되는 양이다. 이렇게까지 다 이어져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기부담 감소량은, 자기부담이라는 게 소소한 피해는 어떤 보험회사에 이렇게 보상을 바라지 말고 농가 스스로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라,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이 품목별로 다 있는 거고, 보통만 한 10%에서 한 40%까지 있거든요. 뭐 10, 15, 20, 30, 40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 20%예요. 보통은 20%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20%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내가 만약에 한 50% 정도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그 중에 10%는 네가 책임을 져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적과전 종합에서의 자기 부담 감수량은, 적과전 종합에서 자기 부담 감수량은 기준 착과량인 게 또 나와요. 기준 착과량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서 자기 부담 감수량을 구하는데, 자기 부담 비율은 이제 주어져요. 문제 뭐 지문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는 비율이고, 기준 착과량은 뭐냐?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해서 가입 과정을 곱해주면은 기준 착과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준 착과량은 자기 부담 감수량을 구하는데 쓰인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미보상 감수량, 자기 부담 감수량은 구했으면 요 착과 감소 보험금의 착과 감소량에다가 이제 이렇게 차감을 해가지고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한다. 착과 감소 보험금은 적과전 종합위험 내지는 적과전 5종 한정 특약에 가입된 경우 적과전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자, 이렇게까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목이 엄청나게 아프네요. 이렇게 해서 적과전은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적과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종합위험에 농지 전체로 피해가 왔을 때는 굉장히 쉬워요. 평창 마이너스 적착으로 그냥 착과 감소 과실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5종 한정 특약이나 적과전 종합에 가입을 했지만 화재나 조수해로 농지에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라는 개념이 적용되면서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값을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작은 값을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한다.
그리고 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라는 건 평년 착과수의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해서 구하는 값인데, 최대 인정 피해율이 또 5종 한정 특약이나 화재나 조수해로 농지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하는 방식이 차이가 난다. 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진짜 막 목이 아플 정도로 떠들었는데, 한 번에 아마 이해가 가기는 좀 힘들 거예요. 한 번에 이해를 하시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여러 번 돌려보세요.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제가 아까 분류를 해드렸던 내용들 있죠.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번 필기를 좀 해보시면서 한번 되새겨 보시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가 전 착과 감소 보험금은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할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가 후 과실 손해 보험금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과실 손해 보험금 때문에 저가 전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저가 후 피해가 다중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뭐 그 피해 종류에 따라서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과정들이 꽤나 여러 단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하나만 빼먹어도 문제가 해답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정답을 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강의를 찍을 예정이고, 저가 전과 저가 후 착과 감소 보험금, 과실 손해 보험금이 끝나면은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만들어가지고 문제 풀이를 하면서 실전 적용을 하는 영상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이걸 좀 보시면서 좀 여러 번 돌려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최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보험료 구하는 내용 있잖아요. 이 보험료 구하는 내용이나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평년 착과수를 구하는, 거기에도 이제 산식이 들어가는데, 그 두 내용도 과실손해보험금이 끝나면은 같이 묶어가지고 그거는 문제 풀이하면서 이렇게 같이 설명하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그렇게 엮어서 영상을 찍을 계획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좀 합격을 하시는데 좀 의의를 둬야 되니까 좀 영상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이 그 재해별로 재해 보장 방식별로 어떻게 산식에 분류가 되는지 이 차이점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시니까 그렇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영상 찍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